자, 오늘의 주제는 방정식인데, 미분에서 말하는 그 방정식 있지. 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해를 구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를 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fx = 0. 어떤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이것을 해 내지는 근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근데 미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방정식들은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야. 근의 개수. 자, 여기서 구분을 할 거는 근을 구하는 문제와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엄연히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라 이거야. 달라. 분명히 다르다고. 근을 구해라. 그 말은 조립제법 내지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fx를 분해시켜서 x를 구하는 건데, 근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말은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x축과는 한 점에서 만나더라. 이러면 실근의 개수가 한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문제라고. 그래서 근을 구하는 문제는 보편적으로 잘 출제가 안 돼.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허다하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fx =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0의 교점. 그지? y는 0을 우리가 다른 말로 x축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fx는 gx 이렇게 나온다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것이 또 목적이 되는 거지. y는 fx와 y는 gx 사이에 교점의 개수. 예를 들어서 얘가 3차 함수인데 얘가 2차 함수다. 그렇다면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 이런 형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린다면은 교점의 개수가 당연히 3개가 되겠지. 3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내가 예를 들지만 3차와 2차인지 3차와 1차인지 2차와 1차인지 4차와 3차인지 그건 나도 모른다 이거야. 어쨌거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그렇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fx와 gx를 따로따로 그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fx-gx = 0이라는 어떤 이런 방정식의 형태를 갖춘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 gx를 이항시켜서. 이러면 y는 fx-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둘이 뺀다는 건 예를 들어서 3차에서 2차를 빼면 어떤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0, fx-gx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 y는 0을 다른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이라고 했으니까 fx-gx라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려도 좋다 이거야. 어쨌거나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내지는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 문제는 아마도 보기 힘들 거다 이거야.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그래프의
치중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이 중에서 이런 걸 하나 꼭 기억해놔야 돼.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모르는 변수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변수 분리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 변수 분리. 무슨 말이냐면 fx-k =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판단하래. k 값에 따라서 이 방정식은 근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fx를 안다 하더라도 -k, k를 뺀 그래프를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k를 반대쪽으로 모르는 변수를 분리시킨다는 말이야. 변수를 분리시켜서 fx는 k라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k, 어떤 상수함수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를 방정식에서 말하는 변수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기억해두면 돼.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문제들을 접근해 간다. 인수분해라든가 근해공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극대와 극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 뒤에 어떤 교점의 개수를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부등식을 대소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지. 대소관계. 크다 작다. 자, 부등식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해버리자고. 위아래 관계야. 위아래 관계. 위아래 관계. 누가 위에 있냐, 누가 아래에 있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부등식이라고.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의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풀어왔냐? 얘를 인수분해해. 인수분해할 줄 알잖아. 인수분해하고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 그래프의 형식을 따지지 않고 푸는 학생들이 많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외우려고 덤벼드는 학생들이 많다고. 근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3과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그렇잖아.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근데 0이 뭐라고? 0이 x축이야. x축.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그지?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여기랑 여기다 이거야. 이 두 개. 그랬더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위에 있고 3보다 큰 쪽도 위에 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부등식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이 내용이야. 이 내용. 그러니까 부등식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결정해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자, fx와 gx의 관계가 fx가 만약에 gx보다 크다라는 말은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gx의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서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 사이 관계 중에 fx가 gx보다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영역을 표시하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자리 보이지? 이 자리가 fx는 gx보다 위에 있다. 또 하나 여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이 자리가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알파, 이 자리를 베타, 이 자리를 감마라고 얘기한다면 fx와 gx가 만나는 교점, 근을 찾아서 알파와 베타 사이, x는 알파와 베타 사이다. 그 다음에 x는 감마보다 커야 된다. 라고 그래프상에 존재하고 있는 영역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풀라는 거야. 이게 부등식이라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부등식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등호가 있다면 당연히 이 점들을 다 포함할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겠지. 그치? 이와 같은 방법.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추가적으로 뭐 사실은 더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어.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거라고. 그래프를 그려, 이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 방정식은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고, 부등식은 위아래 관계를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딱 이 두 가지야. 최대, 최소 다 마찬가지야. 위아래 관계를 확인한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 fx-gx가 0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fx 빼기 gx라는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야. fx-gx라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 이 말이거든. 그럼 얘는 뭐냐? x축이라고. x축.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fx와 gx를 따로따로 그려서 비교할 거냐? fx-gx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고 나서 fx-gx를 그린 뒤에 0, x축보다 위쪽.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랑 여기랑 여기잖아. 근데 fx와 gx가 만나는 자리는 어차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x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 x가 감마보다 큰 쪽이라고 따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같은 문제야. 달라 보이지만. 해서 방정식 내지는 부등식을 풀 때는 지금 설명한 이 내용에 집중하면서 풀면 적어도 어려운 문제가 없다.